우리는 흔히 멘탈이 세다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습은 오히려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깡통이 더 큰 소리를 내듯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외면을 딱딱하게 무장하는 것이죠.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그들은 굳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사나운 맹수는 사냥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강철처럼 단단한 사람들의 진짜 특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멘탈 관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나를 세울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자극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즉시 화를 내고 상황이 꼬이면 바로 좌절합니다. 이것은 반사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반면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자극을 받은 뒤 잠시 멈춥니다. 이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상대의 무례함이 내 하루를 망칠 가치가 있는가?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소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대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옆에서 지저대는 강아지에게 일일이 발길질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평온함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화가 나지 않거나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낍니다. 다만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났어 라며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단단한 사람은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화해서 바라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객관화 또는 탈중심화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 이 말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지 단순히 내 감정을 배설하기 위한 쓰레기인지 필터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정제되어 있고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할수록 말이 거칠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삶은 타인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내적 기준이 확고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해지지 않고 비난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말을 진리가 아닌 하나의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할 뿐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규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깊게 뿌리내린 나무는 잎사귀만 흔들릴 뿐 나무 전체가 뽑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것과 멘탈이 강한 것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을 도와줄 여유와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친절에는 명확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칼을 뽑습니다. 여기서 칼을 뽑는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 사람을 내 삶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사과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라는 신호를 명확히 주고 개선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끝낼 수 있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멘탈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멘탈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들도 우리만큼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차이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준비가 되면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면 시작해야지라며 제자리를 맴돕니다. 그러나 불안은 가만히 있을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불안한 채로 그냥 합니다. 마음이 정리되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작은 실행 하나가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치료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용기를 내서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묵묵히 수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어느덧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 타인의 평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내 삶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나는 멘탈이 약한 것 같아 라고 자책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멘탈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근육처럼 단련하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겠지만 그때마다 이건 저 사람의 의견일 뿐이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반응하기 전 3초만 멈추는 연습, 불안해도 오늘 할 일을 해내는 연습,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특징 중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중심을 믿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